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결혼식 날, 신부인 저보다 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20년을 함께 산 저의 올케였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올케의 뺨을 때리는 대신 제 웨딩 슈즈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올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친 여자라고 욕먹던 올케의 드레스 속에 숨겨진 가슴 찢어지는 20년의 비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가족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 조금 늦은 나이에 가정을 꾸리게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결혼식 날 있었던 평생 잊지 못할 사건에 관한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늦게 만난 인연인 만큼 남들처럼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최대한 단아하고 심플한 실크 드레스를 골랐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 나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예식 시작 30분 전쯤이었을까요? 밖이 웅성웅성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반가워서 떠드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소음은 점점 당혹스러운 비명과 수군거림으로 바뀌더군요. 어머, 저 여자 뭐야? 세상에, 제정신이야? 저거 웨딩드레스 아니야? 신우이 결혼식에 올케가 저걸 입고 왔다고?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우리 올케 언니였습니다. 늘 화장기 없는 얼굴에 늘어난 티셔츠만 입던 그 수더분한 언니가 머리에는 반짝이는 티아라를 쓰고 어깨가 훤히 드러난 풍성한 레이스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입은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비즈가 잔뜩 박힌 공주풍 드레스였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제 남편이 될 사람은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는데 언니의 표정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보통 악의를 가지고 회방을 놓으려는 사람이라면 도끼 어린 눈빛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보더니 세상에서 가장 해맑게 웃는 겁니다. 아가씨, 나 어때? 예쁘지? 나도 오늘 같이 축하받고 싶어서.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20년 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까탈스러운 저 뒷바라지하며 불평 한마디 없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니가 나를 미워하고 있었던 건가? 오빠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갈아입어? 오빠가 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만 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하얗게 질려있던지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았어요. 싫어. 나도 입을 거야. 나도 오늘 신부할 거야. 48살 먹은 여자가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는 그 모습. 식장 밖에서는 시댁 어른들이 노발대발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분노와 쪽팔림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언니의 드레스 밑단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화려해 보였던 언니의 드레스. 가까이서 보니 그건 새 옷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스 끝단은 삭아서 실밥이 너덜너덜했고 겨드랑이와 목 부분은 세월의 때를 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옷에서 나는 냄새는 향긋한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둔 나프탈렌 냄새, 그리고 퀴퀴한 곰팡내였습니다. 오빠, 잠깐만. 이거 놔봐. 오빠가 억지로 끌고 나가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언니의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가엔 굵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떨리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옷이야? 어디서 났어? 제 물음에 언니는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가씨 유학 갈 때 내가 판 예물 반지, 그거 다이아 아니었어. 큐빅이었어. 미안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IMF가 터지고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면서 우리 집은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그때 오빠에게 시집 온 게 올케 언니였죠. 친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칸방 월세부터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철없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도 도피하듯 유학을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때 제 학비와 생활비를 대준 게 오빠와 언니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밤낮으로 택배 일해서 번 돈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떨구며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영희야, 너 공부시킬 때 내 언니 식당 설거지 10년 넘게 했어. 낮에는 남의 집 파출부하고 밤에는 인형 눈 붙이기 부업하면서 그 돈으로 너 학비 보낸 거야. 언니는 20년 동안 미용실 한 번 제대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품은 항상 로드샵 세일할 때 산 샘플만 썼고 속옷이 해져서 구멍이 나도 기워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레스 내가 20년 전에 샀던 거야.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돈 없어서 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잖아. 그때 지하상가 폐업 정리할 때 마네킹이 입고 있는 게 너무 예뻐서 3만 원 주고 샀어. 언젠가 우리도 형편 풀리면 식 올리자고. 그때 입으려고 샀는데 3만 원짜리 싸구려 드레스. 20년 동안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명절 때나 제 생일 때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언니는 그 드레스를 꺼내보며 스스로를 위로했던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걸 입을 수 있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시누이인 제가 수백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조명을 받는 모습을 보자 언니 마음속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끝내 오지 않은 기회에 대한 절망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해리성 장애였습니다. 나도 여자인데, 나도 예쁜 거 입고 싶은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너무 늙어서, 이제 입어도 안 예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언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져 누런 드레스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커리어,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이 언니의 피와 땀, 그리고 언니가 포기한 여자로서의 삶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대기실 밖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이냐? 당장 저 여자 끌어내지 않고 뭐해? 재수없게.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 장가가는 날에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오빠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언니는 시어머니의 호통에 놀라 바들바들 떨며 구석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습진으로 벗겨진 손가락. 이 손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 이 사람 못 내보내요. 아니, 오늘 저랑 같이 입장할 거예요. 뭐, 너 미쳤니? 하객들이 뭐라고 하겠어. 욕먹어도 제가 먹을게요. 이 사람 없었으면 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어요. 어머니 며느리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언니 덕분이에요. 저는 헬퍼 이모님께 부탁했습니다. 언니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제 부케에서 가장 예쁜 꽃 몇 송이를 뽑아 언니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굽이 달아빠져 비틀거리는 언니의 낡은 구두를 보고 저는 과감하게 제 웨딩 슈즈를 벗어 던졌습니다. 언니 넘어지지 마. 내가 잡고 있잖아. 가자. 오빠 옆에서 웨딩홀 문이 열렸습니다. 딴 마이너스, 따단 마이너스 신부 입장곡이 울려 퍼지자 하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버질로드 위에는 맨발의 신부인 저와 20년 된 낡은 드레스를 입은 올케, 그리고 낡은 양복을 입은 오빠가 나란히 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입장.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오늘 저는 제 결혼을 축하받으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20년 먼저 축하받았어야 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식도 못 올리고 저를 키워준 저희 오빠와 언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결혼식이자 우리 언니의 늦은 결혼식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언니의 그 누렇게 바렌 드레스가 명품보다 더 값진 희생의 옷이라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때 멍하니 서 있던 언니가 갑자기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건지 아니면 그 상황에 압도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언니는 버질로드 위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힘들게 해서. 오빠도 언니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4060세대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사는 먹고 사느라 미뤄두었던 꿈과 회한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신랑도 심지어 노발대발하셨던 시어머니까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한 가족의 상처를 씻어내는 거대한 치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눈물바다 속에 무사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흉을 보는 대신 제 손을 잡으며 정말 잘했다.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따뜻했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저는 오빠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날의 일을 기억하며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쪽팔리고
시댁 어른들 볼 면목이 없다고 했죠. 언니 일어나. 그 드레스 어딨어? 저는 언니가 20년을 모셔뒀던 그 3만 원짜리 드레스를 마당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아가씨 뭐해? 아까운 걸 왜? 언니, 이건 이제 태워버리자. 언니의 가난했던 20년, 희생만 했던 과거, 다 이 불꽃에 태워보내자. 이제 궁상맞게 살지 마. 언니는 그럴 자격 있어. 활활 타오르는 드레스를 보며 언니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홀가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언니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명품관에 들어가서 제일 예쁘고 비싼 원피스를 사입혔습니다. 비싸서 안 돼. 하며 손살에 치는 언니에게 카드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사주는 거 아니야. 언니가 나한테 투자한 돈, 이제 배당금으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해. 이자까지 쳐서 받으려면 아직 멀었어. 그리고 우리는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오빠와 언니, 그리고 저와 남편. 넷이서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포토샵으로 주름을 지우는 대신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주름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견뎌온 세월의 훈장이니까요. 이제 언니는 달라졌습니다. 문화센터 노래교실도 다니고 제가 끊어준 헬스장에서 줌바 댄스도 배웁니다. 가끔 명절에 모이면 우리는 그날 이야기를 하며 웃습니다. 아이고, 내가 귀신에 씌였었나 봐. 신우이 결혼식에 흰 드레스라니. 언니가 민망해하면 제가 말합니다. 아니야, 언니. 그날 언니가 진짜 주인공이었어. 내가 들러리였지. 만약 그날 제가 체면을 차린답시고 언니를 쫓아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언니는 평생 그 낡은 드레스를 끌어안고 마음의 병을 키우다 쓸쓸히 늙어갔을 겁니다. 그날의 소동은 사고가 아니라 언니가 살기 위해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장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혹시 입지 못한 옷, 이루지 못한 꿈, 차마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서러움이 낡은 옷처럼 숨겨져 있진 않은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모두 꽂히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입니다. 오늘 곁에 있는 가족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눈 속에 울고 있는 소녀가 보인다면 늦기 전에 그 손을 잡아주세요. 고생했다. 고맙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해주세요.